안녕하십니까. 통일사상 제5장 교육론 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종래의 교육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래의 대표적인 교육관의 요점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종래의 교육관과 통일교육론을 비교함으로써 통일교육론의 역사적인 의의가 보다 더 뚜렷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교육관, 특히 플라톤의 교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톤은 427년부터 BC 347년까지 살았으며 그에 의하면 신의 혼은 정욕적 부분과 기계적 부분, 이성적 부분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욕적 부분의 덕을 절제, 기계적 부분의 덕을 용기, 이성적 부분의 덕을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덕을 조화시킬 때 나타나는 덕을 정의라고 하였습니다. 국가에는 이 혼의 세 부분에 해당하는 세 계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농공상의 서민은 정욕적 부분에 대응하는 하층 계급이며 군 관료는 기계적 부분에 대응하는 중간 계급이고 철학자는 이성적 부분에 대응하는 상층 계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철학자가 국가를 통치할 때 비로소 이상 국가가 실현된다고 하였습니다. 플라톤에 있어서 교육의 당면 목적은 사람들을 이데아의 세계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소수의 지배 계급인 철학자를 양성하는 교육이었으며 이상적 인간상은 예지적 지혜를 사랑하는 자, 철학자를 말하는데 동시에 심신이 좋아하고 지혜롭고 용기 있고 절제가 되며 정의의 사덕을 겸비한 조화적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의 이데아가 실현된 이상 국가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중세의 기독교적 교육관을 보면 그리스 시대의 사회의 봉사는 선한 인간을 목표로 하는 데 대해서 중세의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의 기독교를 이상으로 하는 인간의 교육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적 인간이 이상적인 인간상이었습니다. 특히 수도원에서 이러한 인간상을 위한 엄격한 교육이 행해졌으며 그것은 순결, 청빈, 복종을 덕으로 삼고 완전한 영적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즉 교육의 목적은 기독교적 인간의 육성인 동시에 내세 생활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의 교육관을 보면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오면서 복종이나 금욕을 덕으로 하는 신본주의의 세계관을 타파하고 인간성의 존중을 중시하는 인본주의의 세계관이 출현했습니다. 인본주의 세계관을 대표하는 사람은 에라스무스로서 그의 교육의 목적은 본성적으로 자유인인 인간으로 하여금 그 인간성의 완전한 발달을 이루게 하는 것이며 개성적인 풍부한 교양을 몸에 지니게 하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학, 미술, 과학 등의 인문적 교양을 강조했으며 중세시대에 무시되었던 체육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이상적 인간상은 심신이 조화적으로 발달한 만능의 교양인이었습니다. 에르스무스의 인간 본성의 복귀사상은 코메니우스와 루소에로 계승이 됩니다. 코메니우스의 교육관을 살펴보면 코메니우스는 그에 있어서는 인생의 궁극의 이상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내세의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이며 현세의 생활은 그 준비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은 첫째, 모든 사물을 알고 둘째, 사물 및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자가 되며 셋째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지적 교육, 도덕적 교육, 종교적 교육의 3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코미니우스의 교육론의 주제였기 때문에 그의 교육 사상을 범지주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범지주의란 범지식, 다양한 지식을 갖춘다,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코미니우스는 이러한 교육이 달성되는 소질이 본래 인간에게 내재하고 있으며 이 내재하고 있는 소질, 즉
자연을 이끌어내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코미뉴스는 또 교육은 본래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에 부모를 대신해서 학교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코미뉴스에 의하면 이상적 인간상은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에 관한 참된 지식을 모든 것을 아는 범지인이며 교육의 목적은 모든 것을 아는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을 육성하여 기독교에 의한 세계의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루소의 교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코미니우스와 달리 루소는 계몽시대의 인물이고 또 그 루소는 에밀이라는 교육 소설을 저술하고 인간은 만물을 만드는 자, 즉 창조주의 손을 떠날 때는 모든 것이 선하지만 인간의 손에 넘어오면서 모든 것이 악하게 된다고 하면서 자식을 자연 그대로 교육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인간은 본래 내재하는 자연의 선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그대로의 모습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인간의 자연 능력의 개발에 방해가 되는 요인, 기성의 체계적인 문화나 도덕적인 종교적인 관념의 주입을 제거하면서 인간을 자연 그대로 성장시켜 간다는 것이 루소가 주장하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타락한 사회에서 자연 그대로의 인간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공화제 사회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인간과 사회의 시민이 양립한다고 생각하고 사회인 교육의 필연성도 주장했습니다. 루소의 교육관에서의 이상적 인간상은 자연인이며 교육의 목적은 자연인을 육성하고 자연인이 시민이 되는 이상적인 공화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루소의 교육관은 칸트, 페스탈로치, 헤르바르트 주의 등으로 개성해 갑니다. 다음으로 칸트의 교육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인간은 교육받지 않으면 안 되는 유일한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교육의 사명은 인간의 자연적 소질을 조화적으로 발달시켜 도덕률에 따르면서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루소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또 칸트는 교육은 특정한 사회에 순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며 일반적으로 인간 자체의 완성을 목표로 삼으며 세계주의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칸트는 인간의 본성에 근본 악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악이란 도덕률을 자기에 복종시킴으로써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적인 전환에 있어서 도덕률은 상위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으며 의무가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덕의 존중과 과학의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가 칸트의 교육관, 인간관의 특징입니다. 칸트에 있어서 이상적인 인간상은 선인이며 교육의 목적은 세계주의적인 인간성의 완성이며 궁극적으로는 국제적인 영구 평화의 확립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페스탈로치의 교육관을 보면 페스탈로치는 루소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에 입각한 교육을 주장함으로써 인간에 내재하고 있는 고귀한 소질인 인간성을 해방하려고 하였습니다. 단순한 것, 순수한 것을 기초로 하면서 근본 원리를 직감함으로써 인간은 선한 행위를 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서 가정교육이 교육의 기초라고 주장했습니다. 페스탈로치는 인간성을 구성하는 데는 세 가지의 근본된 힘, 즉 정신력과 심정력, 기술력이 있다고 보고 이것을 각각 머리, 심장, 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력의 교육이 지식의 교육이며 심정력의 교육이 도덕, 종교 교육이며 기술력의 교육이 기술교육, 체육을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들을 통일하는 내적인 힘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심정력의 기본이며 도덕, 종교 교육의 추진력입니다. 따라서 도덕, 종교 교육을 중심으로 이 세 가지 교육은 조화롭게 통일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스탈로치가 생각한 이상적인 인간상은 세 가지 근본된 힘이 조화롭게 발달한 인간, 즉 전인이었습니다. 그는 사랑과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전인적, 즉 전인격적 교육을 주장한 것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인간성을 도취하여 도덕적
종교적인 국가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을 둬야 하여 도덕적 종교적인 국가를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레벨의 교육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스탈로치를 신봉하며 페스탈로치의 인간교육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사람이 프레벨이었습니다. 프레벨에 의하면 자연과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통일되고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성이 만물의 본성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본성을 표현하고 계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만물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내재하는 신성을 생활 속에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되며 교육은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적인 것의 표현이야말로 바로 모든 교육, 모든 생명의 목적인 동시에 노력의 목표이며 인간의 유일한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프레벨은 특히 유아교육과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아를 자연 그대로 성장시키는 장소는 가정이며 교사는 부모라는 것이 프레벨의 주장하는 교육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페스탈로치와 마찬가지로 그도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 가정교육을 충분히 시키기 위해서는 유치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유치원의 창립자가 되었습니다. 루소가 주장한 선성을 가진 자연인은 페스탈로치에 이르러 고귀한 인간성을 가진 전인이 되었는데 프레벨에 있어서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신성을 가진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르바르트의 교육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바르트는 독일 관념론적 철학자였으며 또 교육학자였습니다. 그는 교육학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하고자 하였으며 과학적으로 체계화한 특위에서 윤리학과 심리학을 기초과학으로 채택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즉 윤리학을 기초로 하여 교육의 목적을 세우고 심리학을 기초로 하여 교육의 방법을 수립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먼저 헤르바르트는 칸트에 따라서 이상적 인간상을 선인으로 하고 교육의 목적을 도덕적 품성의 도야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학의 입장에서 교육의 방법을 추구하였습니다. 헤르바르트는 인간의 정신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표상이며 표상의 집합인 사상권을 도야함으로써 도덕적 품성이 둬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지식을 교수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도덕적 품성을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허버트는 표상의 형성에 있어서 가르침, 즉 교수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교수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허버트의 이론을 나중에 수정한 허버트 학파에 의하면 교수의 과정은 예비, 제시, 비교, 총괄, 응용의 5단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공산주의의 교육관입니다. 마르크스나 레닌은 자본주의 사회의 교육을 다음과 같이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불주아지 사회의 교육 정책은 무민화 정책이며 교사들은 기업가의 치부를 위해서 아동의 두뇌를 가공하는 생산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닌에 의하면 자본주의 교육은 불주아지의 계급적인 지배의 도구이며 불주아지를 위해서 순종적이며 약삭빠른 종복, 자본의 의지의 집행자, 자본의 노예를 기르는 일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의 교육에 대하여 레닌은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 학교는 프롤레타리아의 독재의 도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교사는 노동자 대중에게 공산주의 정신을 심는 군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산주의 교육의 목적은 소련의 국민교육기본법의 전문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연방의 국민교육의 목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을 길리움을 받고 소비에트법과 사회주의 질서의 존중, 노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와 정신으로 양육된 높은 교양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발달한 공산주의 사회의 적극적인 건설자의 교육, 양육에 있다고 했습니다. 즉 교육의 목적은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헌신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인간성은 전면적으로 발달한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산주의 교육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개별적인 기술 교육에 반대하고
총합기술교육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총합기술교육은 노동과 결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 주장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 개인과 집단에는 이해의 대립이 없으며 또 집단을 떠난 개인은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집단주의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총합기술교육을 체계화한 사람이 크루프스카야이며 집단주의 교육을 체계화한 사람이 마카렌코였습니다. 그리고 듀이의 교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미국에서는 행동을 인생의 중심에 두는 프라그마티즘의 인생관이 생겨났습니다. 존 듀이는 지성은 행동에 유용한 도구이며 사고는 인간이 환경을 통과하는 노력의 과정에서 발전한다고 주장하면서 도구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즉 인간이 환경을 통제하는 노력의 과정에서 발전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듀이는 교육은 성장하는 것과 전적으로 일체이며 그것은 그 자체를 초월하는 어떤 목적도 가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미리 제시할 수 있는 교육의 목적을 부정하고 성장으로서의 교육을 주장하였습니다. 교육이란 생활상의 통신에 의한 전달이며 체험을 부단히 재조직 또는 개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달은 직접 성인, 즉 교사로부터 아이들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며 환경이라는 매개물을 통하여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에 의하여 사회는 발전해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듀이가 의도한 것은 사회의 개조를 목표로 하는 실천적인 기술 교육이었습니다. 그의 교육관에 있어서 이상적인 인간상은 행동적 인간이었습니다. 끝으로 민주주의의 교육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교육 이념이란 민주주의 사상에 기초를 둔 교육관으로서 민주주의 교육의 형성에는 듀이의 교육관이 20세기 전반을 통하여 큰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 교육 이념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미국 교육 사절단 보고서라는 데서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교육 사절단 보고서에 의하면 먼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종지가 아니며 인간의 해방된 힘을 모든 다양성 속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빛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멀리 있는 저편의 목표로서가 아니라 현존하는 모든 자유의 침투적인 정신으로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고, 책임은 이러한 자유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무는 권리가 서로 상살하는, 서로 죽이는 것을 방지한다고 했고, 나누어진 권리에 대해서는 메워진 의무에 대해서든지 평등한 취급의 은미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교육에 대해서 또 각 위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생활에 적응하게 하는 교육제도는 개인의 가치와 존엄과의 인식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각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과 내용과 방법을 통하여 그것은 학문의 자유, 비판적인 능력의 훈련을 중요시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발달 단계에 있는 생애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사실적 지식에 관한 광범위한 토론을 장려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학교의 일이 미리 규정된 교과 과정이나 각 교과에 관하여 하나만이 인정된 교과서에 한정되어서는 수행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교육의 성공은 획일성이나 표준화에 의해서 측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개인을 사회의 책임있는 협력적인 일원이 되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교육 이념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원리를 준수하면서 그리고 자아의 인격 완성을 지향하면서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며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 다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 즉 민주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육의 목적은 인격을 완성시키고 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으로서 육성하는 데 있으며 민주주의 교육의 이상적 인간상은 민주주의적 인격자인 것입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통일 사상에서 본 종래의 교육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